진짜 오타는 둘째치고 저는 오타 같은 거는 되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오타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제가 1장을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네, 1장은 읽었는데 읽지 말고. 다시 봅시다. 이렇게 되네. 여기 이제 그 보면은 1장에 보면 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문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읽은 게 정말 고등학교 때 공상단서는 읽었을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네, 있어? 공상단서는 그때 제 지식 수준에선 그게 읽히지가 않더라고.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거의 1시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수준으로는. 근데 그때만큼이나 이게 어려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단락 한 단락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를 못 찾겠더라고요. 책을 잘못 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냥 따라가 보죠. 따라가 보는 걸로 그냥 제가 읽은 거. 안 읽지 않았습니다. 책에 줄 치고, 줄 쳐가면서 단락도 나눠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읽는 동안에 정말 짜증이 났었다라는 거,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도대체 이 협동노동기업의 그거하고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노동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키죠. 제가 제일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워크냐 레이버냐 왜 협동노동이라는 말을 할 적에 워크를 꼭 단어를 썼을까 레이버 하면 안 될까 뭐 이래가지고 워크와 레이버에 대한 이제 그 기원을 이렇게 쭉 따지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막스주의 역사 강의 이렇게 교육 받을 적에도 이 워크와 레이버에 대한 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농부에서도 팜하고 또 다른 어떤 거하고의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봤었거든요. 이 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활동. 예. 근데 제가 요거 책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데서 이렇게 워크에 대해서 들은 거는 뭐냐면은 기술 직능 이 개념으로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할 적이 초기 노동조합 할 적에는 그러니까 기능공들의 노동조합이었던 걸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없는 이제 비숙련공의 노동조합은 좀 뒤에 나오고 처음에 숙련공의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워크인 거죠, 사실은. 이제 워크와 레이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이렇게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좀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워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레이버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는 지금 임금 노동에 대한 비숙련 임금 노동, 공장 노동에 대한 거를 레이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근원을 이제 레이버가 이제 뭐 노예의 그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고대 그리스 시절에 노예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출처를 밝히고 있죠.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다른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독일어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뭐 이 얘기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요. 몇 페이지에 나왔더라? 한참 있다 보니까 나왔는데, 예, 아르바이트도 비수능 노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억지로 끌려가는 노동. 근데 이렇게 이제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예의 그것이고 노예 활동이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활동이고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노동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찬양받고 찬송을 받아요. 그게 이제 노동이 어떻게 해서 노동 윤리가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9쪽에. 예, 44쪽에도 나오고요. 예, 근면한 노동이 왜 찬양의 대상이 되었냐에서 요 40쪽, 41쪽에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노동 자체가 찬양의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찬양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 그가 왜 그래 됐냐. 그전에는 자유민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머슴의 노동,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다. 자유인들은 다 이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건데, 왜 그러면은 프로테스탄트 시대 때 처음으로 이렇게 노동이 찬양을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게 자본주의의 이익이 되는 자연적이지 못한 기계적인 그런 이제 자연의 흐름에서 거슬러서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그 노동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 노동을. 왜? 그렇게 해야지 자본가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을 미덕으로 여기고 여가를 악덕으로 여기고 그런 과정을 이제 알렉산드리아 여왕 시절이죠. 구비논이 알렉산드리아 맞나요? 그 영국 여왕 첫 번째 여왕 시절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노동 교화를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노동 수용소, 노동 교화원이 더 나은 번역일 것 같은 거가 이제 구빈원인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형제복지원이죠. 사실은 형제복지원하고 구빈원하고 딱 이어져요 이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또 형제복지원도 있지만 그렇지, 삼천교육 때 딱 그거 그 느낌의 그겁니다. 좀 이렇게 아마 사람 숫자도 채웠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노동의 미덕, 노동하는 태도를 배운다라는 말에서 뭔가 좋은 건가 했더만은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규율에 맞춰갖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체 활동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었고, 시계도 역시 내 신체의 조건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딱딱 정해진 시간에 딱딱 정해진 행동을 하게끔 하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근면한 노동을 찬양하는 노동 윤리가 생산성이라고 하는 산업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욕구, 이거를 이렇게 각인시키는 작업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실은 생산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노동을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노동을 찬양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80, 90년대 북한에서 많이 했었죠. 예, 그렇죠. 예.
새벽별 보기 운동, 뭐 천삽 뜨고 이렇게 천삽 뜨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 뭐 이런 거, 그죠? 천삽 뜨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허리를 못 펴요. 이게 삽을 한번 떠봤는데 안 되더라고. 백삽도 힘들다. 열삽 뜨면 한 번 허리 펴야 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몸의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이 가치 있다라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5쪽부터 나오는데요.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적에 노동이 가치가 있다라고 노동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가 하면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의미로서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아까 일반 노조 교육이 그거 할 적에도 잠깐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잠깐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저희 이제 저거를 그 자동제어 공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자동제어 공사를 하는데 까대기를 막 쳐요. 물건을 들어 나르고 앙카 뚫고 코아 치고 해가지고 구멍을 벽에다가 뚫고 그러다가 손목이 나가고 막 손가락이 삐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는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부장이. 그건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이 아니다. 무조건 전선관을 그러니까 그 전선관 그 배관을 걸고 전선을 입선을 해야지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여기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만 그러니까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만 노동으로서 인정하는 노동의 가치로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증이 나가지고 씨발 이라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쓸모를 창출하고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에 이제 그게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가치를 창출해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캔을 만들 수 있는 철을 움직여 왔다는 그 행동만으로도 노동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오늘 저거 열심히 다듬었는데 다듬기만 한 것만으로도 노동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쁘게 다듬는 것이 노동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 이야기 아니고 안 돼요. 형 경험이나 이런 거 말고. 다 같이 고민도 발제 방식 자유지. 예 그러니까 책에 맞춰야 돼요. 물론 맞습니다. 책을 다 이야기가 자기 사기에 들어가면 써나가요. 최대한 책에 맞추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 가치서를 처음 이야기를 한 게 처음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이론가의 시작이었던 아담 스미스였다는 거죠. 예. 마르크스가 노동만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한 그거는 아담 스미스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 거라고 이렇게 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7쪽에 보면 고정경제학의 기틀을 세운 스미스가 노동가치론을 최초로 정식화한 사람이다라는 양적인 규정과 관련해가지고 상품의 가치, 크기 이런 것들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노동만 생산적 노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생산적 노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가사노동이 진짜 노동이냐 가짜노동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한바탕 또 조금 했었죠. 예. 뭐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전적 의미로서의 그걸 봤을 적에는 가사노동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자본의 이윤에 그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축적에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생산적 노동이 되는 거가 되죠. 그게 아마 가사노동에 대한 거니까 여성 노동에 대한 혐오로서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게 아니었었을 적에는 그냥 노동이었을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자, 노동이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 노동의 지위가 높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 생산성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아렌트가 얘기를 했답니다. 아렌트가 2017년 그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쭉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노동 자체가 이제 생산을 향상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이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 거고, 그 생산의 결과가 사실은 인간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을 하죠. 그게 이제 잉여 생산물이죠. 근데 노동이 들어가고 자연의 그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자본이 다 가져가죠. 자본을 투자하는 쪽에서만.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그 잉여 생산물을 가져가면 노동자가 부자가 될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자본가들만 부자가 되고 그런 얘기가. 노동의 쇠퇴는 요 부분은 쭉 뭐 다른 것보다도 분업하면서 노동의 쇠퇴가 일어난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분업,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개념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노동에 관장을 못하고, 딱 그 분절된 그 부분만을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숙련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비숙련 노동자들로만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노동이 쇠퇴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기계화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이 쇠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의 쇠퇴라고 하는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52쪽에 보면은 탈숙련화라고, 그러니까 기계가 다 하니까, 사실상 기계가 움직여서 기계가 다 하니까, 뭐 우리 쇠를 깎는데, 물론 쇠 아주 정밀하게 깎죠. 정밀하게 깎는데 그거를 어떤 거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보다 기계를 안 깎아요. 손으로 0.0.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손끝에서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10시 남았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예, 죄송합니다. 기계를 근데 깎아요. 보통 기계로 깎아요. 보통 그러니까 단조 방식은 아니잖아요. 기계로 깎아요. 단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단조 방식이었다면 아마 이게 숙련 노동자의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죠. 아니 다 기계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탈숙련화,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화가 되면서부터
기계식 공장화가 되면서부터 탈송연화했고 분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의 쇠퇴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구상과 실행의 분리 요 개념도 같이 나옵니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사실 뭐냐면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 또는 관리자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 이제 실행하는 노동자, 실행만 담당한다. 그래서 노동자의 그 노동 통제성이 약해진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노동의 쇠퇴로서 이렇게 같이 묶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산주의 운동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조금은 이렇게 덜 그거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생시몽이나 뭐 이런 방식의 거를 이렇게 오원인 생시몽의 저거를 따라가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착취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협동하면 뭔가가 될 거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막스도 사실은 마지막 단계 공산주의 사회에 가게 되면은 협동노동의 사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언급이 아니고 명확하게 필요에 의한 생산, 그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모두가 노동할 수 있고, 그게 사회적인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유로운 개인의 뭐 개인 자유로운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으로 모든 게 다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술의 발전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노동자 자주기업의 노동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렇게 사실은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막스가 막 다 비판을 했던 게 아니라 비판을 하면서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민중이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글에서. 그러니까 마크스 맨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그러니까 일장에 보면 그건 좀 다시 이야기해볼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저는 사실은 저는이 아니죠. 막스가 쓴 책에서도 사실은 이 세 사람, 생시몽, 오원, 후리에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목을 하고 합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는 이 세 사람의 이론과 그 실천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그 부분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부분 다 이것들이 다 그죠? 협동노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노동이 해방이 될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봤던 거고, 그렇게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다가 5원인가요?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생산 자체의 과정에서 이 착취가 일어난다라는 걸 처음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국가로부터 받던 모든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완전 생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간에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는 가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노동조합에서도 이렇게 노동조합이 아니고 노동자 협동조합인데, 노동조합하고는 조금 달라요.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처음 출발하는 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일환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노동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생디칼리즘, 요새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생디칼리스트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거 센티칼리스트라.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영어에 너무 약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랄 거라고 10분만 생각합니다. 10분만 하면 되겠다. 샌디칼리스트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극자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노동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활동을 갑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모든 이제 자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탈피하는 것이죠. 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찾아봤다라는 정도.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요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혼란스러웠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여기에 맞춰집니다. 짧게 더 붙여도 되나요? 네. 센티칼리스트라는 게요. 네. 센티칼리스트라는 게 노동조합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노동조합주의. 예, 노동조합주의. 노동조합주의. 예, 조합주의자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부정적 의미가 또 있어요. 노동조합주의의 부정적 의미. 노동자 안에 조직된 노동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게 되게 오만하고 거만한 되게 건방진 사고방식이 있어요. 노동조합만으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의 투쟁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투쟁만 하는 거라. 경제투쟁만. 예. 경제투쟁이 가장 극심했을 때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쟤네들하고 자문가하고 싸울 때 타협을 본 거잖아요. 그래 못 들어간 이제 사주기업도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경제투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기 살 길만 찬다는 거지. 조합주의자들이 문제가 조직된 노동만 살아남은 길을 찾는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남은 것도 아주 훌륭하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도 못 살아남으니까 보통. 그만큼의 투쟁을 또 해요. 그만큼 투쟁을 해서 쟁취한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경제 투쟁의 틀 안에서만 같이 있다는 거죠. 조합주의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한쪽에서는 그 내부에서는 또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죠. 중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그러나 기업은 관계망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사회적 존재로 개별적으로는 결코 작동할 수가 없다. 그게 그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어떤 한 그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생시몽이나 이런 오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실천을 했잖아요. 뭐 협동 농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동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 자주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변은 다 자본주의적 기업이야. 싹 다. 살아남겠냐고요. 이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못 들어간 촌 덩치를 겁내 키우던가. 완전히 이제 덩치를 억수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만 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덩치가 있어야지 예수가 될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뭐 우리가 협동조합 할 거니까 협동조합이 단일 협동조합만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협동조합의 6원칙 중에 협동조합 간의 연대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보다
뭐 아까 뭐 자기 주체성 말고도 사회성의 사회관계를 중시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거는 노동조합도 그렇고 모든 사회 조직들이 생태계 원리가 원래 그런 거 아이가? 원래 그런 거죠. 그리고 생사 화복의 원리가 그런 거 아이가? 그리고 아까 아렌트에 대해서 되게 언급이 많이 되는데 아렌트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게 아렌트는 자본에 유리한 노동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자유주의자거든요. 네. 근데 그 아예 자유주의자의 이걸 인용을 해서 노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좀 그렇고, 그리고 그 노동량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건데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자본의 가치에 철저하게 그렇지. 중심을 가지고 노동을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협동 노동기업이나 또는 노동자 자주기업을 하려고 하면 노동량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필요한 노동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니까 게, 이게 이제 예. 처음에 요 일장의 내용은 그 전까지 이제 노동이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노동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서 소비되어 왔는지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의 무엇인가. 노동을 이제 찾기 위한 그런 이제 그걸 좀 너무 짧게 얘기해서가 문제긴 한데. 여기도 너무 짧게 나온 거예요. 어. 레닌하고 스탈린이 노동을 강조한 건 서로 다른 의미로 다른 맥락으로 노동을 강조하는데 레닌하고 스탈린이 묶어버렸어요. 이 뭐한 짓이지? 그러니까 그 정통적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고전적인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이제 노동, 노동. 그 이제 오랫동안 내려왔던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제 우리 사용 예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언급을 해 오다가 그게 이제 전혀 그 사람한테 안 맞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 마지막에 구빈원 식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대적인 노동이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근대에서 노동의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좀 다르다 옛날하고 달라져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나 금융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 국가 사회주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못했다라는 저 거죠. 말을 하고 예.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그 맥락이 그 예. 이야기가 그거죠. 그 이야기가 예. 살리라고 막 나오는 거. 어차피 그 소비에트 연방도 갇혀 있었으니까 다른 국가하고 전쟁을 하려면 자기들도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을 찾지 않은 구조였어요. 근데 그게 제한쌤 이장하는데 그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또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가 아닌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자유는 개인의 연합인 그러니까 마크스가 얘기한 그러니까 그런 구조여야 된다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그래야 했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국가주의가 아닌 그런 체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쓴 글도 있었는데 소비에트 국가가 이렇게 소비에트 공화국이 관료주의적으로 바뀌고 국가주의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거를 다 포위를 하고 당연히 기대를 했었던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유럽 국가들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배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주의, 관료주의 형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면 우리도 협동노동 기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고립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발석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연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많은 관계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유의 어떤 사고나 어떤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학습하는 사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관계를 가져나가야 되는 많은 이러면서도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도 있었거든요. 그럼 하여튼 저희 이 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관계 맺어 그 앞에 있는 조합주의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캐나다 코베익의 연대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좋은 이런 것들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몬드로도 2,500개 뭐 58페이지에 제가 적어놨더니 되게 예. 와닿는 거죠. 협동노동은 작업장 내 구성원들이 생산 과정에서 협동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 노동자들의 노동이 지역사회와의 협동을 통해서 예.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를 대응하는 것에까지 포함한다.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협동노동이 어떤 한 협동조합이라는 건 기업의 노동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즉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연대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본다는 게 협동노동이라는 개념이. 그럼 이 행간을 나 읽으니까 그 느낌 읽으시니까 소리를 들으면 예. 다르게 들려서 민주노총이 예. 지역사회에 말 만들기 하고 협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은 여기서는 읽을 수 없습니까? 그게 까지는 안 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아니요 이런 거 그게 있잖아요. 되려면 음. 이제 1982 몇 년도가 뭔더라고 생긴 게 1982년도 1892년도 하여튼 그때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 정권하고 맞다이 붙어가지고 너가 뒤질래 아니면 나한테 이거 줄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몬드라고 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바스크는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예. 저희끼리는. 그 정도 실력이 돼야 할 수 있는 거고 민주노총은 아직 그 정도 실력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민주노총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몬드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무슨 이야기? 이거 몬드라곤 그 스페인 협동기업. 내전, 스페인 내전을 겪고 나서 만들었죠. 예. 예. 그러니까 스페인의 기득권하고 그 협동조합인데 네. 거대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만들 처음에는 그렇게 안 5명으로 했잖아. 시작했다. 종을 만드는 것부터 예. 그렇지. 그러니까 크긴 조직이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동네에 원래 약간 소상공인들이 그게 뭐 조합은 아닌데 뭐 하여튼 이런 소상공인들의 이런 그 지역의 특성상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직된 풍토하게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자들이 정부하고 이렇게 빵 붙을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됐으니까 그걸 할 수 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야. 그거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세히 봐야 돼. 우리 자료 그때 협동조합 할 때 했던 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 성당 예. 신부가 돈 오세. 신부가 시작을 했어. 신부가 했는데 신부와 같이 하는 그 5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종을 종교에서 종을 잘 팔 수 있으니까 종을 먼저 주물러 만들고 해서 시작한 거고 그게 소규모로 시작한 거고 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병합돼 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게 바르셀로나 지역하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나 스페인의 주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른 민족 같은 근데 원래 민족이 따로 있던데. 독립 지정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몬드라간 이 지역은 바르셀로나 이쪽 지역은 독립을 하려고도 할 만큼 민족도 성질이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속국에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 다른 경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주가 정부가 있는 그러니까 스페인 그 주 정부가 있는 것하고 지금 이질감이 있는 그런 문화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듣기로 몬드라고는 그냥 뭐 좀 냉정하게 말해서 그 지역적인 특색이 좀 전지구적인 특색이 좀 굉장히 있어서 독립하려는 어떤 그런 그 강하기 것들이 때문에 좀 그런 그 정도. 것들이 컸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뭐 민주노총이 노동자 생협 운동을 하잖아요. 그냥 잘안 하는데 되지만 하긴 하잖아. 노동자 생협하는 거는 사실 그 잘 안 된다더라고. 형식적인 간간히 유지하고 있는 정도? 예. 그거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한계에 있는 거고 그거는 뭐 한살림이나 그 이게 지역이 협동하고 소비자 가지고는 전혀 말할 건 의지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협동조합으로서의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면 괜찮은데 소비자가 그 어떻게 그러니까 생산자를 하위 구조로 두고 농민이라는 그러니까 생산자를 하위 구조를 두고 이렇게 하는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면 뭐 농민운동 쪽으로 연결해서 농민운동이 그쪽에 있는 생산물들이 민주노총하고 연결된 소비자 생협으로 뭐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연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민주노총 안에도 이제 저 역시 올해 민주노총 100만 명 넘었다고 하죠. 저 역시 이제 뭐 100만 명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 역시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렇지. 비판적 그거야. 시각도 강하고. 이명박 예. 정부 때 좀 친정부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나 협동조합 생태계는 정부 지원이나 대기업 지원의 선행 사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도 그렇지. 있잖아요. 예, 실정도 예. 있잖아요. 조기현 선배는 그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이고 잘하고 사실 계시죠. 받아서 잘 쓰면 되는 거 맞아요. 나는 그거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 하고 훌륭한 아니, 생각해요라는 아니, 거. 정확하게 해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나는 하면 뉘앙스 그게 문제라고. 듣는다니까. 아, 저 사람 훌륭한 생각 안 하는구나. 나는 민중 그것만 말을 다 하면 듣고 있어. 문제라는 거지. 그것만 하면 문제라는 거지. 자세하게 해야 되는 그렇지. 거지.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협동 노동이 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문제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보기에는 정연쌤 하는 건 지는 잘 사는데 전체적인 이런 구조 틀은 잘 선택이 못한다 이런. 아니 나는 그것만 하고 자생을 안 한다 이거지.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자생.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오래 안 가요. 제 생각엔 저도 그거 오래 안 가요. 지원받는 예. 걸로는 오래 안 가요. 자생을 고민하고 있지. 예, 고민하고 있죠. 요번에 뭐 지금 교육원을 선정 되려고 하고 이제 우리 교육받아 가잖아. 그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1년 전부터 그걸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1급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냥 조직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6년을 했고 우리는 이제 1년 차잖아. 같이 새내기인데 그냥 뭐 6년을 하면서 2년 꼬로박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으로 그걸 하고 있지만 이게 본인도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작년에 한 피를 받고 한다 했다가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세만 내고 아무것도 못한 거야. 도시가스하고 LH한테. 빵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않아. 근데 저는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과정에서 제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연대를 해서 그 틀을 잘 풀어나가는가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돋보이식으로 그냥 홍보로 그 사람들하고 한다 이런 걸 해서 막 그런 걸뭐 영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지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이걸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냐. 이제 민주노총 이야기하다 참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을 더 조직을 확대해서 자본과 계급하고 직접적인 투쟁을 벌이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예. 이게 하나로 모아서 뭐라도 하나 해볼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조선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동 노동기업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짜 현장에서 머릿속에 이 현장을 어떻게 조직해갖고 어떻게 파업을 할 것인가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나는 그 사람들이 엄청 존경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 그 다양한 이게 있는데 그게 갖고 이거 도시재생 사업 조직된 노동자가 같이 해야 돼. 말은 맞죠. 조직된 근데 여자 우리는 저 안에 그런 분과를 하나 만들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그거 딱 있어요. 깃발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연사부장이라고 있어요. 연사부장 연대 사업만 하는 부장이 있어요. 연대 사업. 예, 연대 사업만 하는 부장이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지역 사회 협동이니까 지역 연대겠지. 그죠? 연사부장이라고 있는데 주로 늘 기자에게만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예. 회의하고 왜냐면 환경운동에 많은 노동자 조합원들이 환경운동에 막 생태운동에 동의하지는 않거든. 그렇겠죠. 근데 사대강 반대할 때 연쇄부장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라. 그래. 예. 그러면 되지. 예. 그런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원론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혁명이 하나하나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날 혁명이 되어가지고 그 혁명 사회를 우리가 끌어갈 수 있느냐? 우리 그 5명이 혁명 정부를 이끌어서 혁명을 했어. 이 5명이 이 혁명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혹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과정을 준비를 해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뭔가 만들어가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어느 혁명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혁명은 됐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뒷발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일본 해방되고 난데 뭐 일본에 하던 그 관리를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게 그거 영향이 안 된 거지. 그 이성만이라는 사람은 그럴 생각도 없었던 거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게 협동 노동이랑 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은 이게 그 혁명이 되었다고 가정하는 마르크스 가정하는 그 사회에서의 틀을 그러니까 가까이 만들어 보는 거지.
그렇게 학습하지 않고는 학습하고 실천하지 않고는 어느 날 뭐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근데 되지 뭐 않는 거지. 이것만 정답이 아니고 현장을 조직해서 어떻게 파업을 조직할까? 그거 중요한 이- 거지. 이 우리 임금 인상, 우리 노동 조건, 노동 시간 어떻게 단축시킬까? 어떻게 하면 에어컨 한 대 더 놓고 집진기 한 대 더 놓을까? 환풍기 한 대 더 놓을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폐병 환자를 몇 명을 없앨 수 있는 거야. 집진기 몇 대만 더 놔도. 예,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만 매몰돼 있고 여기만 매몰돼 있으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다리나 이런 저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노동운동이 그런 그게 안 돼요. 그 정도 보잖아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 미조직 사업장에 개별조합원이 개별조합원이니까 이런 걸 볼 수 뭔 있는 거예요. 뭘 하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고? 일반 노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도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 이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아예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일반 노조도 그런데 관심 없어요. 일반 노조 대규모 사업장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아, 대규모 사업장에 관심이 없다고. 그건 맞아. 그러면은 그게 그 자본주의의 속성에 그 은폐에 그냥 포섭된 거예요. 그거를 아니야. 그거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양 왜냐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아니 부족. 그러니까 그게 그 기단 나는 그 기류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기류. 어차피 역사는 소수가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 하는 말로 내가 실력이 없다 말하는 거고. 아 그거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말이지만 뭔가 난 자꾸 이렇게 기만하고 덮는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러면 대기업 관심 없는 노조를 누가 또 이렇게 또 일반 노조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또 해야 되나? 민주노총내에서 자극을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모르니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르는데 무식하다고. 할 수 있는 그거가 없는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막 여기저기 막 연대만 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만 같이. 예, 예.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없는 거가 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러면 공허하게 되잖아요. 투쟁이 공허하게 되면은 이건 뭐 한다고 하고 있노? 그냥 뭐 후원금이나 내고 뭐 데모 있다 하면 그거 가가지고 데모 하면 되지. 그렇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를 하고 노동조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 역량도 키우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또 연대도 하고 이렇게 예. 그렇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 마무리하고 10시 반이다. 너무 기다리고. 예, 우상택님 조용히 한말 안 하십니까? 그 느낌을 이야기하셔야지. 내가 한마디 할까? 예, 한마디 하세요. 얘들 내가 학습할 때 있다 이가 예, 내 학습은 좀 많이 딸렸거든. 예. 끝내는 있잖아. 이렇게 토론하는 데 있잖아. 실천하는 사람이 못 보고 있잖아. 끝내는 내가 혼자 남았어. 안 보고 있어. 시작했나?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학습하는 게 아니 내가 이게 농담이면은 아, 그 이야기 좋습니다. 실천해라 이 말 아닙니까? 책 읽어도 입에 가가지고 빙비 왔다 갔다 해서 뭐 앉아가지고 실점수라고. 아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다. 아니, 실천을 하자 이 말이지. 뭐. 그건 제일 중요한 말이다 저는. 실천했잖아. 너 듣고 있었잖아. 그래. 옛날 생각나 옛날에 생각나서 그렇다. 끝내 다이 했던 친구들 있잖아. 다 도망가 뛰고 있잖아. 내가 혼자 도망가면 내 끝내 내가 혼자 싸웠다 이거. 그렇지. 근데 옛날에 잊지 마. 근데 형이 근데 이 원장 문제는 오늘 참 내가 대충 잘은 모르겠지만 느낌은 이야기 느낌이 좀뭐 이 진짜 무슨 내용을 보니까 좀 약간 좀 안 좀뭐 조직화해야 된다는 좀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과연 몇 명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어디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뭐 그만하자고. 열심히 하자 이 말입니까? 열심히 예, 예. 상태에서 한 건데. 그렇지. 한계가 있지만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거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예. 이야기 한번 조금 더 하고, 추가해야죠. 그럼 뒤에 이제 대한쌤 이장을 하신 거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예. 2주 뒤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긴 없어요.